1m를 올라갈 때마다 10,000원씩 기부를 하고 싶어서 555만 원을 제가 기부할 수 있게 돼서 네,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림 같았어요. 그냥 어렸을 때 하던 그 막 장난감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. 완등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정말 멋진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. 화면 속 주인공입니다. 저희 주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? 123층의 그녀입니다. 아직도 무서워요라는 한 언론 인터뷰를 제가 똑똑히 본 기억이 나는데 제 왼쪽에 안병여제 김자인 선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롯데 월드타워 쭉 완등하시고 네. 최근까지 뭐 하시면서 지내셨어요?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. 예.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또 훈련도 계속 해야 됐으니까 두 개 병행해서 하느라고 조금 정신없었어요. 정신없으시죠? 제가 집에서 저 중계를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회를 봤던 김일중 아나운서가 계단으로도 못 올라가시더라고요.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? 올라가셨을 때?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. 등반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. 근데 클라이밍을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번 등반을 할 때는 높이는 사실 굉장히 높았지만은 그렇죠. 안전장비를 충분히 다 갖추고 했기 때문에 제 안전에 대한 거는 딱 보장이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무섭진 않았는데 저렇게 높이 올라가셔서 밑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저 밑에 사람들도 좀 저렇게 까마득하게 있고 한데. 등반을 할 때는 아무래도 등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 잠깐 쉬면서 밑에 내려다볼 때는 좀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재밌었어요? 네. 근데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그 귀에 뭐를 꽂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네.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팔을 터시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? 귀에 꽂은 거는 이제 저희 첫째 오빠가 안전적인 이제 기획을 다 했어요, 맡아서. 그래서 큰 오빠랑 이제 그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면서 네, 등반을 계속 했던 자인아 거고요. 여기선 쉬어라, 뭐 좀 더 올라가 보자, 뭐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한 겁니까? 네네네. 아까 오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. 남편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네. 지금 뭐 전문적인 빌더링, 그러니까 빌딩 올라가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? 너무 힘들고 위험하니까. 근데 가족들도 이제 클라이밍을 항상 같이 해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빌더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뭐 말리거나 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뭐 부모님이 말린다고 제가 안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. 네. 뭐 첫째 오빠한테 계속 그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분들이 다 클라이밍을 하시잖아요. 네. 혹시 경쟁은 안 하시나요? 기록을 놓고 너가 잘한다, 내가 잘한다 뭐. 오빠들이랑 이제 클라이밍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선수 생활을 셋이서 같이 할 때는 물론 오빠들이고 남자긴 하지만은 제가 막 오빠들한테 지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막 제가 혼자서 막 경쟁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. 네. 123층은 뭐 오빠들도 못 올라갔고 김대현 선수가 올라가셨으니까 이번에 일단 1승을 거두셨네요. 아니 SNS 김자인 선수를 이제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물론 뭐 안병여제에 대한 기사가 참 많지만 특히 이제 미남이신 남편분 얘기가 참 많아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사가 잘 안 나왔더라고요. 좀 저희한테 좀 얘기 좀 같이 해주세요. 제 남편이 지금 소방관인데 2013년에 산악구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만났겠죠. 그럼 남편분도 저기 좀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클라이밍을 남편분 나오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시죠. 저를 좀 보시죠. 아니
남편분도 같이 암벽 등반도 같이 하시고 클라이밍에 어느 정도 재주가 좀 있으신가 봐요. 재주가 있는 건 모르겠고 취미로 같이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. 그때도 550m 쭉 마지막에 올라가 123층 뜩 정상 섰을 때 처음을 포함한 게 남편이에요. 그러게요. 예. 네. 저보다 신랑이 그날 더 많이 힘들었어요.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러셨죠. 아니 이제 카메라가 조금 이거를 좀 비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자연 선수가 저희 뉴스특급을 위해서 저희 앞에 신발을 좀 준비를 해 오셨죠. 네, 한번 같이 보시죠. 이렇게 저는 네. 같이 보면 이게 지금 화면상에 봐서는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보니까 신발이 엄청 작거든요. 원래 발 사이즈가 230인데 그 신발은 205mm. 네. 이게 이제 클라이밍을 할 때는 한 곳에 이렇게 힘을 딱 집중을 해서 디뎌줘야 되는데 큰 신발을 신으면 이제 발가락이 심이 분산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면은 발가락이 완전 이렇게 구부러지게 신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번에 빌더링 했을 때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이거를 2시간 반 동안 계속 신고 있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2시간 반 동안 그 특수 신발을 신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? 보통 이제 훈련을 길게는 하지만은 훈련 중간중간에 이제 신었다가 벗었다가 하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계속 신고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발가락이 좀 지금 신발을 한번 잠깐만 저도 줘보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져 있으면 원래 발가락이 이러면 2시간 반 동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 빌더링을 하신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본 게 사실 중간에 한번 쉬실 때 발에 테이프를 다 뗐다가 또 다시 한번 다 감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발이 가장 아프시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팔보다는 또 발이 가장 아프셨나 봐요. 뭐 다 아프긴 했는데요. 계속 아무래도 발이 계속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사실 빌더링 할 때는 이거보다 그래서 조금 한 치수 더 큰 거를 신긴 했어요. 근데 그래도 조금 발가락에 많이 부담이 가긴 하더라고요. 저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뭐 김연아 선수의 발, 박지성 선수의 발 해서 이번에 또 김자인 선수의 발, 저 123층 딱 완등하신 다음에 저 발이 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. 어떠세요? 저 발 보니까, 본인 발 보니까 좀 부끄러우세요? 어떠세요? 방송에 갑자기 발이 너무 나와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. 근데 제가 솔직히 제 발을 봤을 때는 그냥 저는 항상 봐왔던 거여가지고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아요. 네. 예,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품을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그 등반하는 내내 그 뒷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노란색 이 리본이었어요.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? 이게 사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.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? 네.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냥 제가 제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. 그냥 선수 생활을 끝날 때까지는 제가 경기 때 항상 이거를 하고 가고 싶다고 그렇게.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? 뭐 그거는 모든 국민의 지금 약간 좀 울컥하셨죠? 또 이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 생각하고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고 내가 이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직접 갑자기 네. 아니요 뭐 예. 감정 표현 솔직히 하셔도 되고 너무 그만큼 갑자기 좀 예상도 못했는데 그때 그 롯데월드 타워 올라가셨을 때도 또 그런 생각 하시면서 또 머리에 핀도 꼽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네, 이게 사실 뭐 계속 해왔던 거긴 한데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. 네. 예, 그래서일까요? 정청래 전 의원이 참 눈물나게 고맙다 김자인 선수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보셨어요? 직접 못 보고 가족들한테 들었어요. 그래서 되게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도 저 노란색 리본 머리에 이제 달고 항상 클라이밍이든 빌더링이든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? 뭐 제가 선수 생활 끝낼 때까지는 경기 때마다 항상 하려고 그렇게 제 스스로 다짐을 해오고 있습니다. 저희가 뭐 발레기도 해보고 이제 팔 이렇게 푸는 것도 저희 그 마지막 올라갔을 때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포옹을 할 때 팔이 안 올라가서 좀 짜증났던 이것도 화면에 좀 많이 새로운데 김자연 선수는 내가 그래도 클라이머로서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로서 뭐를 좀 집중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식사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좀 몇 가지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? 평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요?
훈련 같은 거는 이제 경기에 맞춰서 많이 하는데 보통은 한 주 5일 정도 하고요. 이제 오전, 오후 나눠서 좀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컨디션 맞춰서 뭐 오후에만 할 때도 있고 그러고요. 제가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사실 운동하는 거는 힘들긴 하지만은 제가 클라이밍을 하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는데 이제 체중 조절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저는 운동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김자연 선수 체중 조절을 하세요?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갸냘픈 몸으로 그 빌딩을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더 높은 빌딩들도 있잖아요. 도전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요? 이번 빌더링 이후에 이제 다음 도전이 뭐 어떤 뭐 두바이나 그런 저희가 빌딩을 좀 짓궂긴 한데 롯데 월드타워보다 더 높은 데를 한 5건 꼽아왔는데 저기 다 가실 수 있는 거죠? 아니,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.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전문 빌딩 등반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. 아니라 예. 스포츠 클라이밍 하는 선수고 또 클라이머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내 다음 목표는 뭐 어떤 빌딩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. 지금은 솔직히 제 선수 생활이나 정말 클라이밍에 집중을 하고 싶고요. 만약에 그래도 정말 좋은 의도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뭐 도전해볼 의향은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체력으로는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었으니까 150층 정도까지는 내가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세요 혹시? 근데 솔직히 이번에 롯데타워 등반을 하면서도 제가 보통 약간 직업병처럼 빌딩들을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아 저기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해요. 예. 근데 사실 롯데타워는 높이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생각의 범주에서 아예 벗어난 빌딩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등반을 하게 돼서 저도 제 자신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.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. 네. 금메달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? 이제 2020년에 클라이밍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. 그때가 되면 제 나이가 이제 33이에요. 그래서 사실 그 올림픽을 마지막 무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금메달을 따면은 물론 정말 더없이 좋겠지만은 정말 선수로서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꼭 한번 쓰고 싶은 그런 무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일단은 올림픽 티켓을 따는데 집중을 하고, 네. 티켓을 따게 된다면은,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3년 뒤 올림픽 저희가 좀 기대해보겠습니다. 네. 암벽 여자와의 진솔한 얘기였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